네, 반갑습니다. 토요일 날 늦은 밤인데요. 이렇게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토요일 날 오전 한국경제TV에서 국고처에 출연을 했었거든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공님, 네,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면 우리 확인 한번 해봅시다. 1번으로 확인 부탁드리고요. 방송은 유튜브하고 같이 스트리밍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간혹 밖에 계시는 분들, 유튜브 쪽에 접속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튜브로 들어오셔도 돼요. 네, 고맙습니다. 시작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고맙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요일도 아니고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 날 또 밤 10시잖아요. 보통 이제 그 주말 되면은 금요일 날 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토요일 날 오전, 그래서 일요일 날 저녁 늦게 이렇게 그 나들이 다녀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또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방송은 또 그리고 그 밤늦게 열어야 또 맛이 나요.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도 있고. 저는 오히려 토요일 날 밤이 훨씬 더 여유 있더라고요. 일요일 날 밤 같은 경우에는요, 월요일 날 매매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죠, 그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이고, 사실 뭐 월요일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이기 때문에 뭐 실상으로 12월 30날 되게 매매를 해가지고 뭐 수익을 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지만은요, 그거보다는 차분하게 지내가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고 아마 그 12월 29일인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크게 손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해봅니다. 물론 이제 단기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또 중요하죠, 그죠? 그래야 한 종목 한 종목의 매매가 중요한 거고. 저도 그 스캘핑 같은 경우에 꽤 하기는 해요. 실질적으로 뭐 안 하는 건 아니고, 제 스타일이 뭐 중기 투자 쪽으로 중기 투자와 가치 투자를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 접근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너무 급하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넘어가는 것들보다는 스윙 트레이딩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매매에 대한 스킬이니까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토요일 날 오전에는 방송을 했었고요. 한국경제TV 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에 와서 그리고 또 사무실도 갔다 왔고, 이때에 그 동영상 작업을 좀 했었습니다. 또 올려야 될 것들, 이것들 만들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지금은 토요일 날 밤방송 10시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저는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공님, 1월 효과는 이미 시작됐다고 알고 먹자, 화이팅. 네, 사실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1월 효과는 사실 벌써 시작했어요. 제가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월 효과는 항상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자, 1월 효과. 1월 효과는 1의 효과로서 1월 달에 나타나는 거죠. 그죠? 1월 달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2020년 1월이잖아요. 그죠? 1월에 그 사실상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예견을 하는 거거든요. 다른 2020년도, 그러니까 모든 해에 1월 달에 수익률이 꽤 높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1월 달에 사야 되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사야면은 좀 늦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실질적으로 뭐 늦을 것까지는 없지만은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코스닥.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월 전에 사는 게 좋고요. 제가 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전, 그러니까 2019년도 12월 12월 뭐 초부터 사나?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이나 대주주 요건이나 세금을 회피하는 여건의 투자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세력들도 그렇고. 그래서 매도를 한단 말이에요. 왜? 배당을 안 받기 위해서 매도를 하죠. 그래서 배당을 받기 전까지의 그 배당 기산일 전까지는 매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매도하는 때가 가격이 제일 낮을 때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언제 사면 돼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그러니까 12월 넷째 주. 네, 넷째 주. 네 번째. 네 번째 주. 그죠? 그러면은 실제는 지난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주죠. 그죠? 그러니까 23일, 24일, 26일, 27일.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월요일 30일. 이렇게 이제 한 5일 안에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부분을 매수를 하게 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사야겠다. 나는 이걸 알고 있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딱히 손에 잡히는 주식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매매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왜? 기존에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으니까. 코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을 보면은 금방 또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요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쪽에서 지수를 한번 빼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그 코스피 지수고, 코스피 지수는 이거 봐보세요, 그죠? 네, 코스피 지수는 올라왔죠. 바닥 찍고 움직인 겁니다, 그죠? 최저 바닥. 그러니까 8월 달에 최저, 8월 달, 9월 달 최저를 찍고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실제는 지수상으로는 올라왔다 치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대형주들, 특히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올라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달갑지는 않아요. 그래도 보는 입장에서는 그죠? 보는 입장에서는 결국은 주가는 올라온 거예요. 네. 절대 공감 이렇게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들어오신 그 와우네 회원님들도 뭐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주세요. 네. 지금은 뭐 오늘 진짜 연말이고요. 연말이고 딱 한 거래일 남아 있는데 종목 상담을 하거나 종목에 관련돼 있는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죠? 그건 미리 다 해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요, 미리 다 준비를 해놨어요.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 중에 먼저 진행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게요. 솔직하게 얘기를 드려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잡아보세요.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솔직히 올라왔죠. 그죠? 물론 이제 코스피에 안 올라온 종목들이 꽤 많은데 어쨌든 지수상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코스닥을 볼게요. 자, 코스닥은 안 올라왔죠. 그죠? 그쵸? 어쨌든 뭐 그 최저점 8월달 똑같아요, 그죠? 최저점 찍고 V자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후로 크게 움직이진 못했어요. 잡혀 있었지. 근데 요거 보이시죠, 이거? 좀 더 여기에 보면 요거, 네. 그죠? 양봉이 크게 났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가 바닥이죠. 네. 미리 좀 시간 두고 투자를 한다. 나는 그래도 중기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요 정도는 감안을 해서 매매를 하거든요. 박스권 그려놓고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 입장이고 또 특히 이제 와우넷이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업 투자자나 아니면은 그 하루하루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 가치 투자자나 중기 투자자, 뭐 장기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일 주식시장을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투자해 놓은 다음에 뭐 하루하루의 등락에 크게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시세를 보고
하루하루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다. 와운의 회원님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 들어오시는 회원님도 그렇고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면 가격을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매는 안 할 수는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도 길다. 지루하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하고 코스피만 올라왔지 코스닥 안 올라가는데 막 살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투자에 대한 여건을 진행을 할 때에 꼭 나는 뭐 무슨 투자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매할 수 있는 그 포인트마다 팔색조처럼 거기에 맞게끔 적응을 해야 되는 거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도 다 합니다. 단기 투자도 하고요. 매매도 하고 스캘핑도 하고 데이 트레이딩도 하고 그렇지만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에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을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안 보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종목을 찾아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보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코스닥 같은 경우 요게 움직였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않았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상황이었었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 종목도 좋다고 하고 저 종목도 좋다를 하고 또 이 종목 좋다고 샀는데 움직이지 않았고 저 종목 좋다고 그러는데도 움직이지 않았고 이럴 때에 딱 좋은 게 코스닥 지수를 이끌어가는 ETF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연말에는 배당 투자 했는데 배당 관련되어 있는 ETF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특히 이제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잠깐만요. 요거 다 지워졌네.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12월 달 네 번째 주에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 부분에서 찾지 못하잖아요. 그죠? 종목을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에는 ETF에 대한 투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한 순간이었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했었고 매매하는 부분에서 저는 그때 공개 방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처리는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공간은 확보되어 있었던 거죠. 그쵸? 요게 1월 효과의 시초입니다. 26일은 빼더라도, 요 날은 빼더라도, 26일 빼더라도, 27일 이 자체는요, 3일 수도 결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1월 2일 날 수도 결제가 완결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26일 이후 27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0일 거래는 올해의 거래가 아니라 내년도의 거래다라고 보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4주차의 그 마지막 부분, 즉 배당 기산일 전후로 해서 매매를 하는 게 1월 효과의 시작의 스타트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당장에 내일 아니면은 2020년도 1월 2일 날 막 올라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을 보고 매수를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의 매물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예요. 그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과도하게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털어주는 것도 답이 될 거예요. 자, 봐보실래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만약에 이게 이제 코스닥 지수니까 만약에 12월 30일 날 코스닥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쵸? 3일 연속 올라올 수 있죠. 와, 이거 되게 세다. 그러면은 1월 2일 날 더 올라올 거고, 더 올라올 거야.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기에 이전에 박스에 해당되는 상황이 그려지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에 대한 매물벽은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다면은 가격이 올라오면 수익을 내주고 팔아내는 것도 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갖고 있다면 단기적으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겨놓고
다시 접근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이때는 강론으로 들어가가지고 코스닥의 안쪽에 있는 종목을 투자하는 게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체는 그걸 찾아야지, 그죠? 제가 한 템포 지나왔죠, 그죠? 만약에 제가 저한테 23일날 물어봤으면, 아니면 저한테 24일날 물어봤으면은, 저는요, 다른 거 살 거 없으세요?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 ETF 살까요? 아니면 코스닥적 150 ETF 살까요? 내가 왜 레버리지 ETF를 샀냐면은, 레버리지 ETF는 어쨌든 배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결과적으로는 배당 관련되어 있는 부분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ETF 자체가 배당 나가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배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부담이 없는 거예요. 정말 잊지 마세요. 제가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어요. 작년에도 배당주 ETF에 대한 부분을 이끌어가면서 이거 그냥 눈 감고도 먹는 건데. 근데 그분들은 또 나중에 다 진행이 된 이후 그러면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0년 12월 달에 똑같은 현상이 또 있어요. 똑같은 현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자금적으로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한다면 집중 투자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집중 투자가 가능한 부분에서 5%에서 10%의 수익이 난다라고 한다면 1년 수익이에요, 여기에. 그쵸? 올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진짜 1월 효과는 크게 나타났거든요. 2019년도 1월 효과는 굉장히 크게 나타났어요. 여기서 보듯이. 여기 보면은, 여기 2019년도. 네. 19년도 1월 달이잖아요. 그죠? 코스닥도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2월이니까. 그죠? 이만큼이나 올라왔어요. 이만큼. 제가 방송에서는 어쨌든 코스피 위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코스피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지만은요.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기가 2월 달이니까. 보실래요? 여기가 2월 달이니까. 일자로 놓고 보면 이만큼이나 올라왔으니까. 그죠? 어쨌든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1월 효과는 분명히 있었어요. 자, 이제는 코스피를 기준으로 볼게요.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조정이 있을 수 있어요. 조정 이후에 다시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조정 받는 부분에서 주가가 안 올라왔어. 지금부터 1월달 내내 내렸다라고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크게 조정받을 부분을 이례적인 부분에서 막아준 거거든요. 더 내려올 수 있고 조정폭이 클 수 있는 부분을 막아준 거거든요.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올해는 4월달에 선거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크게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JP 모건이나 아니면 골드만삭스에서도 한국 시장의 비중 확대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애널리스트나 아니면은 진짜 한국의 유수의 경제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지수가 2500포인트까지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이 2200포인트니까 2500포인트, 300포인트 금방 갑니다. 그 300포인트 가고, 그래, 오늘 목표가 2500이다. 그러니까 내년의 목표가. 그래, 2500 찍었어. 그럼 줄줄 밀린다. 그래, 더 이상 못 간다. 어쨌든 지금부터 300포인트는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 갈까? 지금부터 밀려서 후반에 갈까? 아니면은 상반기에 올라오면서 2500 찍고 그 다음에 밀릴까? 이거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강하게 외친 거예요. 야, 여태까지 매회 일어난 국회의원 선거 때에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당선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민심을 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경제 정책을 이끌어가야 되거든요. 최소한 좋은 얘기는 할 거라고. 아니 굳이 그 선거 있는데 정치인들이 나쁜 얘기를 해가지고 표 갉아먹을 일이 있나? 아니죠, 그죠? 조정은 짧고 그 상승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게 1월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 올라온 게 뭐가 올라왔어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나머지 이제 소부장으로 넘어가야지. 소재, 부품, 장비 쪽에 관련돼 있는 거기에 해당되는 종목에 대한 것을 찾아야 되는 거지. 종목 알려드려요.
오늘 종목 알려드리면 뭐해? 어차피 12월 30일 날 이때 살 것도 아니잖아요. 살 수는 있지만 너무 급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잖아요. 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코스피를 기준으로 해서 조정을 받거나 아니면은 더 올라가는 여건에서 올라갈 수도 있죠, 주가는. 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더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못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정받는다 그러면 주가 못 올라오고 종목들이 올라왔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조정받았을 때 사면 되는 거니까. 그죠? 거기에 대한 시점만 노리면 되거든요. 그죠? 제일 편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니까 1월달 들어와서 2020년 들어가서 제일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은 배당 관련된 투자였다는 거예요. 자, 제가 얘기하는 부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배당 투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배당 관련주를 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를 하자라고 한 거지 배당 투자를 하자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배당 투자를 하려면은 최소한 12월 초, 11월 말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때 제가 뭐 그 은행주도 사야 되고 그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투자가 아니다. 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진짜 종합과세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큰 자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제일 빠르게 적응을 하면서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의 그 정점에 있는, 배당과 상관이 없고 분배락을 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찾는 게 답이 될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내가 알고 있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내년도에는 잊지 말고, 내년도에는 진짜 잊지 말고, 똑같아요. 최소한 3%에서 10% 그 안쪽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공간이 항상 열려 있어요. 만약에 그쪽 투자를 했는데 약간 좀 삐끗했어. 실질적으로 좀 뭐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뭐 항상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리라라고 생각을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믿을 구석이 있죠. 뭐가 있어요? 1월 효과. 최소한 그 가격 대역에 의해서 빠진 부분은 복귀한다. 답 나온 겁니다. 그러면 좀 더 큰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뭐 지난 일은 아니고요. 제가 이제 26일 날 그 스팟으로 공개 방송을 했을 때, 그리고 27일 날 어제죠. 장중 공개 방송을 했을 때, 공개 방송 시초에 주가 올라옵니다. 마이너스 46포인트인데 보합만 돼도 46포인트가 올라오는 건데, 그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나 있을 때 오히려 올라오는 부분에서 매수를 한 분들은 7% 정도 수익 났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죠? 분배락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질문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약간 좀 이끌어 갈게요. 그리고 저도 지금 어제 야간 방송을 하고, 그죠? 어제 진짜, 저희가 몇 시간까지 했나요? 10시에 시작을 했죠. 약간 좀 뭐 시스템 점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0시 한 15분, 20분, 요 오늘하고 비슷하게 요때 시작을 해서 12시 넘어서 1시 이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죠? 거의 2시간 이상을 한 것 같으니까. 그리고 저는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왜냐면은 뭐 그 다음날 한국경제TV 국고청 종목 상담도 나가야 되고, 시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설명을 해야 되고, 방송 1시간 준비하려면 꽤 많이 시간이 걸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자료, 방대한 데이터 온 것들, 이런 것들 점검을 하려면 사실은 어제 야간 공방을 할 게 아니라 그 방송, 한국경제TV 방송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방송을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야간 공방을 했고, 그죠? 야간 공방을 했고, 그 이후에 자료에 대한 데이터 방송 준비를 그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3시가 훌쩍 넘었어요. 솔직히 3시가 훌쩍 넘었어요.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분배력 알려드릴게요. 또 올려주세요. 종목 관련되어 있는 부분보다는 실장, 그리고 이런 것들, 절차에 대한 부분, 1월 효과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3시가 넘어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됐냐면,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내일 6시는 일어나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6시는 일어나야 준비를 하고, 또 서울, 여의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예전에 방송을 하다가 방송 시간을 놓친 적이 있어요. 아주 시급했어요. 네. 그래서 차를 몰고, 딱지 4-5개 띄면서,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방송에 한 20분 늦어서, 20분 늦어서,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도, 잠은 자야겠고. 그래서 괴종시계 있잖아요. 따르릉 시계를 딱 맞춰놓고 자려고 그랬는데요. 따르릉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따르릉 시계 사갖고 왔습니다. 따르릉 시계가 고장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못 일어날 건 아니에요.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부담감이 있고 그러면 그 시간까지 그 시간에 꼭 일어나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믿을 구석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따르릉 시계라는 게 굳이 필요는 없지만 못 일어나면 끝장이니까. 못 일어나진 않겠지만은 조금이라도 늦게 일어나면 방송 출연은 깨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설쳤습니다. 거의 잠 못 잤어요. 잠이 안 와요. 따르릉 시계가 있었으면은 잠을 잤을 거예요. 2시간이라도, 3시간이라도 잠을 잤을 거예요. 따르릉 시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 때 추어탕 먹고 집 식구들하고 추어탕 먹고 진짜 다이소는 잘 안 가는데요. 다이소 가가지고 괴종시계 따르릉 시계 사갖고 왔습니다. 믿을 구석이 없어서 잘 들으세요. 믿을 구석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잠 안 옵니다. 여러분 투자금 믿을 구석이 있을 때에 세게 투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믿을 구석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코스닥 이거 봐보세요. 만약에 그 믿을 구석을 알았으면 여기서 세게 매매를 했었어요. 세게 매매해도 되는 거였었거든요. 1억만 투자했어도요. 1,000만 원 수익입니다. 근데 만약에 믿을 구석이 있는 상황에서 매년 움직였었던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1억만 투자했을까? 배당에 관련돼 있는 부분도 전혀 없는데. 10억, 15억, 20억 되는 사람들이 코스닥 갖고 있다가 난 배당 때문에 아니면 세금 때문에 그 대주주 요건 때문에 팔아야 되는 그런 여건이다. 그럼 뭐 사야 돼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러면은 1억만 샀겠어요? 2억, 3억, 5억, 10억 정도 샀으면은 1억 수익이에요. 그냥 눈에 보이게끔 가져갈 수 있는 돈. 그게 믿을 구석이라는 거예요. 그 믿을 구석을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그 만들어가는 부분에 2020년도 1월 달에 대한 믿을 구석은 1회 효과인 1월 효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보조, 안전장치라는 게 분명히 있죠. 안전장치라는 게 있지. 그 안전장치가 뭐냐 하면 선거입니다. 이제 됐죠, 그죠? 그러니까 조정에 대한 부분, 조정이 약간 깊게 온다라고 해서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종목별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종목에서 어떤 종목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건가 이것만 우리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소부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제가 어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그쵸? 2020년 그래서 대박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좀 도움이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제가, 네, 고맙습니다. 그죠? 우리
신공님께서 올려주신 분배락 설명드릴게요. 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제가 자료 좀 제 그 노트북 옆에 있는 가방에서 좀 꺼낼게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왜 꺼내야 되냐면요. 이 자료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사무실 갈 때에도 가방에다 갖고 가고요. 사무실에서 전 집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집에 올 때에도 가방에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는요. 1월 효과에 관련되어 있는 강의를 12월 30일 날 월요일 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녁 7시서부터 밤 11시까지 4시까지 해야 되는데 이 자료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 광학줌에 관련돼 있는 거, 5G에 관련돼 있는 거, 폴더블 폰에 관련돼 있는 거, 디스플레이는 별로야. 제약 바이오에 관련돼 있는 거, 이런 자료와 그 종목들을 지금 제가 다 정리를 해 놨거든요. 이거 잊어버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료가 그대로 있다라고 치더라도 이거는 가방에다 넣어놔야 불안하지 않아요. 이거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리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세밀하게 준비를 했구나 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잠깐 볼게요. 이제 여러분 요것도 한번 보자. 소부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한번 봐보자. 아이고 예스. 요 소부장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생각을 해보자. 사실 소부장이 등장을 한 것은 일본의 무역 갈등 때문에 등장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의해서 소재 부품 장비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주식을 좀 더 집중해서 특히 코스닥 쪽으로 향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자, 질문 나와 있는 분배락. 자, 이 배당락은 12월 납회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수도 결제가 되는 날에 배당 기준일이에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6일입니다. 그쵸? 그리고 27일이 있고 30일. 요게 이제 납회일이잖아요. 그죠? 납회일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요렇게 들어오는 게 요게 배당 기준일, 배당락은 27일 날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국 그 거래소에서 계산한 배당락에 대한 지수, 배당을 줘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건의 그 배당락을 하니까 여건의 지수, 그게 마이너스 46포인트였어요. 마이너스 46포인트. 근데 오히려 플러스로 끝난 거니까, 플러스 6포인트를 끝난 거니까 여기 6포인트를 더해서 즉 52포인트 플러스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52포인트가 플러스 했으니까 당연히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3%, 4% 올라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그죠? 보합만 됐어도 2%니까 4%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냥 눈 감고 먹은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그 더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은 12월 30일 날 맡겨놓고 12월 30일 날 그 부분이 해소되는 여건까지 수익을 내서 팔아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수익을 더 갖고 파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공개방송 때에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 코덱스 레버리지 팔아야 돼요? 코스닥 레버리지 팔아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 저희 얘기 안 했잖아요. 왜냐하면 종목 상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1대1 상담이 되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돼요. 지금은 장이 서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당연히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올라오는 부분에서 그 향유할 수 있는 여건, 아직까지는 덜 올라온 거거든요. 향유할 수 있는 여건까지 잡아놓고 그 수익을 1%나 2%나 더 내고, 사실은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사면은 1, 2% 부분이 믿을 구석이 없으니까, 그리고 더 올라왔다 치더라도 못 팔아가지고 또 조정받으면은 마이너스 했다고 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사라는 얘기보다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더 올라와야 돼. 1%에서 2% 정도 더 올라와야 되거든요. 올라오는 부분 보고 그 상황에서,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올라왔는데 더 올라올 것이다라는 기대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기대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그래서 기대하는 부분에서 못 팔아가지고 주가가 조정받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밀리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요번 가격, 고기까지만 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더 쉬울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맞죠, 그죠? 네.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27일 날 공개 방송에 얘기를 해줬으면은 좋을 수는 있는데, 또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막 그러는 게 싫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저한테 회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 매칭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교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알려드리는 거지. 그쵸? 여기에 뭐 제가 알려드린다고 해서 제가 얘기한 부분이 100% 그렇게 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스크를 굳이 제가 공개 방송에서 가져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것뿐입니다, 그죠? 지금은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래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30일 날 올라오면 좀 정리했다가 조정받으면 다시 사면 되는 거죠, 그죠? 뭐 어려울 게 뭐 있어? 근데 뭐 사야 돼요? 조정받을 때 소부장.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걸 준비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배당락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신공님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신공님이 또 글을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자, 여기에, 어휴, 지금 토요일 날 밤 10시인데, 지금 11시가 돼가고 있거든요. 안 졸리세요? 지금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요. 네, 좀 도움이 되나요? 제가 밤에 열고 싶어요. 그냥 저는 다른 때 열지 않고, 예전에도 제가 이제 유튜브에 집중을 하고 유튜브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제가 그쪽에 되게 신경 썼거든요. 지금 유튜브에 하나하나 동영상 올리는 거 제가 직접 만들어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많이 들어오세요. 신의 황금 라인 치고 들어오면 돼요. 지금도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나가는 거 유튜브하고 같이 나가는 거예요. 어제가 첫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준비한 겁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할 때에도 야간에, 밤에 늦게끔. 그래서 밤에 한국경제TV에 밤늦게 나가는 거, 밤방송 있잖아요. 예전에 되게 많이 나갔잖아요. 등대팀 해가지고, 10시, 11시 이때 방송 나가고 막 그랬었는데요. 그거보다는 그냥 이 야간 방송을, 와우네 회원님들도 계시지만 또 유튜브 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밤 10시, 11시, 이때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길면 2시간, 요렇게 해서, 매회 열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밤에 10시, 11시 이때에 계속적으로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제가 이쪽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지금 OBS를 통해서 유튜브에 실시간 스트리밍 되는데 제가 어제 유튜브 첫 방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유튜브 방송이 나간 것을 정리를 해서 다 정리하지는 않았어요. 어제 너무 졸려가지고 앞에에 이렇게 직직거렸었던 거 그다음에 테스트했던 거 잘라버리고 뒤에 좀 정리를 하고 해서 그냥 2시간 몇 분짜리를 그냥 올렸는데요. 나중에는 이제 그거를 다듬어서 올렸는데, 마이크의 목소리가 안 좋더라고요. 하우링이 웽웽웽 이런 소리가 들어가더라고요. 와우넷 방송은 제가 확인했는데 아주 명확히 들어가는데, 유튜브 방송의 마이크는 이걸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크를 새로 사려고 합니다. 요즘에 유튜버 마이크들 있잖아요. 이렇게 앞에. 이렇게 모기장처럼 이렇게 둥그란 거 있고 방송용 마이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거를 집에도 하나 사야 되고 사무실에도 하나 사야 되고 한 2개 정도는 사고 또 노트북으로 갖고 다닐 수 있게끔 핀 마이크에서 한 3개 정도 사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처음 제가 유튜버 방송을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실상으로는 아마 유튜브 쪽에서 목소리를 들으면 약간 잘 들릴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하우링이 약간 들어가는 그런 코맹맹이 소리가 들어가는 요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할 상황이 꽤 있어요. 저도. 그래서 요번에 12월 30날 월요일 날 11시까지
뭐 1월 효과 강의 그 10만 원짜리니까 많이 들어오세요, 진짜. 10만 원짜리니까 많이 들어오시고요. 제가 종목 5개 잘 집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업황이나 업종, 그 다음에 진짜 업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세분화 시켜가지고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그건 지금 여기서 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열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건 이제 와우넷의 담당자들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육으로 만들어낸 건데, 예, 그거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거 끝나고, 뭐 야간 방송 제가 계속적으로 할 테니까요. 와우넷으로 들어오고, 또 유튜브로도 들어오고,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무선 마이크 사용하세요? 네, 그래요? 필터 있는, 그렇죠? 그래요, 맞아요. 크럼님 고맙습니다. 크럼님, 어제인가? 공개 방송에 들어오신 회원님 맞으시죠? 크럼님, 맞죠? 그죠? 제가 크럼님 이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어제, 오늘 방송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포스님 고맙습니다. 포지티브인데, 네, 포스님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앞에 것만.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준비를 해서 저하고 공감 많이 하시더라고요. 공감 많이 하고 자료나 이런 것들 교육적인 부분에 자료 끊어서 제가 유튜브에 많이 올려드릴게요. 네. 그죠? 월요일 날은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상승에 대한 기운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크럼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가만히 제가 오늘 얘기했잖아요. 28일 얘기한 거 이거를 30일 날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아직 올라올 수 있는 단계의 포인트가 남아 있거든요. 네, 남아 있어요. 사실은 정확히 계산을 해서 따지고 본다면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거 우리 짚고 넘어가자. 12630. 네,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으로 해서 어제 이렇게 3% 올라왔잖아요. 그죠? 3% 올라왔잖아요. 맞나요? 맞아요. 요거 제가 신공님 제가 분배락 좀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요거 먼저 보자. 예, 요거 알고 싶다 1번. 지금 신 대표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요거 알고 싶다 1번. 네. 그죠? 그래요. 오랜만에 붉은 계좌. 네, 고맙습니다. 1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많이 들어오셨는데, 저 물 한 잔만 먹을게요. 그래서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요. 진짜, 이제 10시에 방송은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10시 방송 한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요참에 또 졸려요. 그래서 8시서부터 9시? 9시 반까지 깜빡 졸았어요. 진짜 깜빡 졸았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지금 잠에서 일어나서 들깬 목소리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물 한 잔 먹을게요. 네. 제 얘기 들으면은 기가 막힌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크럼님 계시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46포인트가 2%의 하락 부분이에요. 보합이면은 2%가 올라와야 되는 게 맞죠? 그죠? 주가 지수로.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돼요? 늘 귀가 눈이 번쩍 뜨게 고맙습니다. 자, 봐보세요. 네,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46%가, 거래소에서 한번 봐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2% 내리는 겁니다, 이게. 지수가 2% 내리는 게 배당 락이에요, 마이너스 46포인트. 근데 만약에 보합이면 2%가 오르는 걸로 간주할 수 있죠. 맞나요? 따라올 수 있어요? 맞으면은 1번. 맞으면 1번. 그죠? 오케이? 맞으면 1번. 이 눈이 번쩍 떠야 됩니다, 지금. 네, 그죠? 네. 지수 절상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죠?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하진 않았는데, 요거 맞죠? 그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레버리지니까 2배의 레버리지가 있어야 돼요. 단적으로 봐더라도, 그러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몇 퍼센트 올라와야 돼요? 4% 플러스 돼야 되는 게, 오케이. 맞아요. 맞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으면 1번. 빨리 이해되셨으면 1번.
아유, 이해가 안 됐어요. 11님, 11번님,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덱스 레버리지는 곱하기 2배잖아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 신공님하고 크럼님만 이해하신 거 아니에요? 아침님 2번. 이해가 안 되시는구나. 큰일 났다.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거. 네, 정답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단적으로. 제가 또 거기에 대한 근거는 확실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이 비밀을, 기법에 대한 비밀을 여기서 또 알려드리는 겁니다. 알고 싶다 1번. 진짜. 이거 원래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이런 건 교육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건 교육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공짜라는 게 없는 거예요, 원래. 그죠? 네. 공짜라는 게 없는 겁니다. 잘 봐보세요.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4% 정도 올라와야 되는 거고, 여기에 플러스 0.29니까 그죠? 요거에도 곱하기 2배 하면은 플러스 0.6% 정도, 6포인트. 요렇게 하면은 4.5% 플러스가 돼야 되는 게 계산상으로는 맞아요. 계산상으로 맞다. 계산상으로 맞다. 이해가 된다 1번. 이해가 된다 1번. 코덱스 레버리지가 몇 프로 올라왔어요? 3.13% 올라왔어요. 1% 더 올라와야 되겠죠. 맞나요? 1% 더 올라와야 되겠죠. 맞아요? 이해돼야 되는데 이게 이해가 돼야. 이거 이해가 안 되면 강의 들어오세요. 강의도 들어오세요. 네,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죠? 이것을 눈에 시각적으로, 그럼 이거는 신 대표가 얘기한 거고, 그래 이거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것을 코덱스 레버리지 내부적인 부분으로 알 수 있을까? 내부적인 부분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확실하게 알고 싶다. 여러와 같이 진짜 이거 확실하게 알고 싶다. 1번 눌러주세요. 1번이 진짜 지금 많이 올라갔는데요. 지금 이게 몇 분이 들어왔는데 10명이 넘지 않으면 안 가르쳐줘. 제가 뭐 알려드릴 이유 있나요? 저는 풀을 이유 있어요. 왜냐면은 10명이 넘어야지 풀어드리는 거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그러니까 참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들어오신 회원님들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있다 그러면 졸려요. 지금 11시가 넘었는데 1시간이 좀 벌써 1시간이 훌딱 지났는데요. 오늘 이것만 해고 넘어가도 돼요. 솔직히 알면 돈 된다. 고맙습니다. 몇 명 된다 볼게요. 한 5명 분이 안 됐어. 빨리 5명 더 올려요. 얼른. 예. 여기에 쓰지 않은, 이게 모바일로 들어오셔서 쓰지 못해가지고 그렇구나. 이거 모바일로 무지하게 들어오셨네 또. 그러네. 모바일은 이거 1번 쓰지를 못하니까 그렇구나. 쫑이님 1번 고맙고요. 크레이프트님 1번 고맙고요. 아이고.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누굽니까? 제가 잘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몇 퍼센트가 모자라요? 1% 정도 모자르죠. 예, 그죠? 이제는 그냥 눈에 들어오시는 분들만 이해되면 1번 누르시면 됩니다. 1%가 모자라요. 플러스 1.3%, 4%가 더 올라와야 돼요. 그쵸? 단적으로 계산해서, 단적으로. 자, 봐보세요. 그러면, 이 ETF는 펀드야. 펀드에 있는 내부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이 ETF, 그러니까 코덱스 레버리지에 대한 ETF는 SK하이닉스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신한지주도 있고, KB금융 다 있어. 요거를 계산한 가격이 여기 붙어 있거든요. 추정 납부 14,600원에 붙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가격이 14,600원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 이게. 요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요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따라오시는 분 1번. 그러니까 이게 14,600원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14,400원이잖아. 480원이잖아. 100원 모자르잖아. 그죠? 쫑이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성님 1번. 고맙습니다. 그죠? 그죠?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괴리. 기가 막히구나. 이게 과학이야, 과학. 네, 과학이야. 과학이야, 과학. 네.
이거 모르시는 분 많을걸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면은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이거 알려주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그냥 뭐 주가 오르면 코덱스 레버리지, 주가 떨어지면은 인버스 사고, 코스닥 올라오면 코스닥조 사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뭐 매매해서 수익 내고 뭐 이런 것들은 있죠, 그죠? 예. 그렇긴 다 알 수 있어도 이렇게 명확하게 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재밌나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어요? 그죠? 괴리가, 네네. 괴리유리를 뭔지 몰랐는데, 예, 그죠? 누구한테 물어봐? 그걸 누구한테 물어봐요? 저한테 물어보셔야지. 이제 팬이 되신 겁니다. 이제 팬이 되신 겁니다. 저 요것만 하나 설명 한번 할게요. 요거 하나만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거 많이 모으라고 지금 그 담당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요. 1월 효과 기대주 제가 알려드릴게요. 테마 공개를 할 거고요. 홍보예요, 홍보. 1월 효과는 항상 있었으니까. 그리고 2018년도 1월 달에도 140포인트, 2019년도 1월에도 180포인트가 상승했으니까 2020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이거 준비해야 되는데 12월 30일 날 4시간 동안 제가 1월 효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다. 10만 원 듭니다. 아깝지 않을 거예요. 그 3400에 4485 ARS 결제하면 돼요. 지금 밤에도 결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월 효과 기대할 테마 종목 제가 요날 30일 날 월요일 날이에요. 월요일 날 낙패 끝나고 제가 준비해서 7시서부터 11시까지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들어오세요. 대신에 제가 요 혜택은 드릴게요. 다시 보기 가능해요. 만약에 12월 30날 못 들어오시는 분은요, 제가 녹화를 해놔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 충분한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요 혜택 말고 두 번째 혜택이 분명히 있어요. 제 스마트 밴드 있죠? 2주를 제공할게요. 그래서 5종목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2주 안에 10만원 끼기 위한 10만원 벌기 위한 부분으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만들어 보겠다라는 이거니까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이렇게 가져갈게요. 제가 커리큘럼을 이렇게 가져갈게요. 2500포인트 예상 시나리오,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1월 효과 따라잡기, 그 다음에 핵심 업종하고 종목 분석해 드릴 거고요. 왜냐하면 저는 유동성 장세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2020년 개장과 함께 매수할 황금 종목 5개, 이걸로 해서 이 5개에 대한 부분 던져놓고 피드백 없으면은 사놓고 수익 났다가 마이너스 되면은 이거 샀는데 아직도 갖고 있어요. 지금 뭐 마이너스 20%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4월 달이라는 믿을 구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선거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모로 유리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제가 그 선별을 해서 그래서 이게 나가는 겁니다. 있죠. 그게 이제 44만 원짜리인데 반이니까 이게 22만 원이니까 손해 보는 일은 아닐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오늘 제가 그 분배락에 관련돼 있는 부분 지금 설명드리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또 알려달라고 그런 거니까. 더 중요한 거, 분배락보다도 더 중요한 어디 있어? 이 코덱스 레버리지의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년 반복되는 부분에서 배당락에 그러니까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를 한다. 신 대표가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를 얘기한다라고 생각이 들 때, 그렇죠? 내년 말에도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 곁에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겠지요, 그죠? 이 얘기를 할 때 신 대표가 배당 관련돼 있는 투자는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배당 관련주에 대한 투자, 배당을 받기 위한 투자, 요 부분으로 얘기한 거고, 배당 관련돼 있는 부분이 연말로 갈 때에는 이거구나를 느끼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바로 배당락과 분배락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분배락은요, 분배금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분배금을 줘야죠, 그죠? 펀드에서
펀드가 모여서 그러니까 상장된 게 ETF인데 펀드에서 각각의 투자자들 각각의 종목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죠? 코스피 200 뭐 투자를 했는데 각각의 종목, 삼성전자도 들어와 있고 현대차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이 이제 그 배당을 줄 거 아니에요. 얘네들은 12월 말에 배당락을 하지만 배당 관련돼 있는 여건이 그 ETF에는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안 들어와 있는데 얘네는 배당락을 하니까 가격이 떨어져요. 그렇죠? 배당락에 대한 부분에 가격이 떨어져요.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을 보정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보정 처리하는 부분은 주가가 안 빠지는 걸로 보시면 딱 맞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게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맞아요. 솔직히 지금 더 올라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더 올라와야 되는 부분에서 이거 더 중요한 걸 또 얘기하네. 또 이렇게 중요한 거를 질문을 해. 그래서 이 괴리율이 0.82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 괴리율 줄어들 때까지 올라와. 괴리율이 줄어들 때까지 저 괴리율이 적정 부분의 괴리율로 들어올 때까지 올라와. 적정 부분으로 들어오는 그 적정 부분을 여러분들은 모르죠. 저는 매년 봐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있어. 그거는 교육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그거를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그죠? 장맛은 며느리도 몰라. 지금 공개방송인데 공개방송이 다 공개하면은 교육에 누가 들어오겠어. 자, 그죠? 이 계리율이 얼마만큼 줄어들 때까지는 계속 올라올 거야. 이게 16,000원이 가더라도 계리율이 줄지 않으면 더 올라가. 재밌나요? 이해되시나요? 이 근거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돼요. 이것도 모르고 막 투자하면 안 돼요. 100%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 부분으로 여태까지 추정한 겁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과학적이지 않나요? 종목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에 ETF 투자를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종목 투자한다면 어떤 부분? 오토포커싱이 뭐고, 액추에이터가 뭐고, 반도체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제대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사야 되는 게 맞을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삼성전자가 당했거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면서 괜히 증설을 했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증설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설비 관련돼 있는 부분은 투자가 안 되는 거지. 이거 반도체 관련된 주인데요. 내가만 사면 안 올라. 내가 사면 안 올라요. 신 대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조사해 보면은 이거는 소부장이 아니라 설비 관련돼 있는 주야. 그건 안 움직이지. 당연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평택에다가 공장 또 질 이유 있나? SK하이닉스가 이천에다가 공장 또 지을 이유 있나? 거기에 관련돼 있는 소모성 관련돼 있는 감가상각을 할 수 있고 소모성 관련돼 있는 장비나 부품, 소재 이런 쪽을 써야지, 그죠?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괜히 이걸 써놓고 얘기한 여기에 관련돼 있는 부분 하나도 안 알려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지금 겉핥기잖아요, 그죠? 그쵸? 기대만 하는 거예요, 기대만.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괴리율을 줄이기 전까지 얼마만큼의 줄일 수 있느냐 이 부분까지는 계산을 해서 투자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거기에서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 31일 아니면은 1월 2일 정도 해서 주가가 올라온 그런 부분이라면 그 단기에 투자한 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수익이다라고 한다면 수익은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 같으니까 챙겨내야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서두 방송에서. 오늘 야간 공개 방송에서 초반에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기가 막히죠, 그죠? 신 대표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위아래 맞춰서 다 얘기하거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육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배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배락, 그러니까 배당을 받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얘네들은 빠졌고 올라왔다 치더라도 그 보정 처리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죠?
그 부분에 보정 처리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은 올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지지 않은 거지, 그죠? 플러스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코스피가 마이너스 났는데도 마이너스가 나은 부분에서 코덱스 레버리지가 플러스에 있었던 겁니다. 27일 날 아침에. 그것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언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였었어요? 27일 날 샀는데도 7% 수익률 났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서. 그렇다면은 26일, 아니지, 24일, 23일 날 샀어야지. 이제 눈에 보이죠, 그죠? 그쵸?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스닥 쪽 사가지고 이틀 동안에 7% 낸 겁니다. 그죠? 딱 보면, 그게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죠? 그건 이제 그 부분이고. 그러면 이 분배락은 언제 되느냐? 배당이 들어온 다음에 하거든. 그죠? 그죠? 분배금을 주려면 배당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 부분에서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식수, 그러니까 ETF를 갖고 있는 수량대로,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으면은 100만 원을 쪼개서 줘야지, 그 주식수대로, 그죠?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분배금이 안 들어왔으니까 지금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분배금 언제 들어오나요? 분배금 언제 들어와요? 그건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분배금 언제 들어오나요? 배당 받아보신 분 있으세요?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받아봤거든요. 언제 들어오대요? 언제 들어와요? 보통. 빨리.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쵸? 성님 4월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죠? 4자는 4월. 네, 맞아요. 또 다른 분들. 주초 끝나고. 그죠? 3, 4월. 쫑이님이 3월이나 4월. 그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주총회 끝나가지고 줘야지 아는 거지.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죠? 맞으면 1번. 몰라. 언제 들어오는지 몰라. 자, 그러면은, 정답이죠. 그죠? 신공님.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볼 거예요. 신대표, 코덱스 레버리지는, 레버리지 ETF는 분배라고 상관하니까. 야, ETF, 내가 갖고 있는 ETF, 분배락 언제냐? 그거 좀 알려줘. 그러면 제가 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아니, 그러면은 전문가가 말이야, 이 ETF ETF의 분배락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공부 하나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도 답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서로, 닭 쫓던 개 신세가 되는 거예요. 지붕만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우매한 질문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죠? 우매한 질문에 저도 모르는데요. 라는 현답을 한 겁니다. 모르잖아요. 그죠? 3월, 4월,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오면, 맨 마지막에 있는 놈까지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왜? 여기에 보면, 일단은 코덱스 레버리지로 볼게요. ETF 보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많은데, 잡아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있는 종목이 많은데, 그래서 얘가 제일 늦게 줬어. 얘가 4월, 30일 날 줬어. 29일 날 줬어. 그럼 29일 날이 마지막일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에 다 계산해가지고 그 다음날 주면은 4월 30일이 분배락인 거예요. 맞나요? 이해되나요? 그죠? 그러면은, 어떤 ETF는, 4월 1일 날 다 끝났어. 그러면 그때 분배락을 하겠지. 그죠? 오케이? 그죠? 그러면은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ETF의 담당자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하거든요? 코덱스는 삼성자산운용. 그죠? 타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 자산운용사에서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 분배락 언제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신경을 쓰시는 분은 신경 써야죠, 그죠? 만약에 분배락이 되면 주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냐면 ETF 가격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주가는 상관없어요. 그때 주가는 상관없어요. 이제 거꾸로 된 거야. 주가는 그대로 있는데 ETF 가격이 마이너스 100원, 마이너스 200원이 돼 있는 거야. 신대표 큰일 났다 이거. 야 주가 하나도 안 움직였는데 ETF가 200원 내렸어. 이런 게 어딨어. 신대표 가르쳐준 거 다 헛거잖아. 이거 잘못됐잖아.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저는 그거 어떻게 또 설명하냐 이거. 네? 그것도 어떻게 설명하냐 이거.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도움 되셨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1번. 그죠?
예, 도움 되셨으면 1번. 고맙습니다. 분배락에 대한 정의를 제가 이렇게 해서 아주 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포스님 고맙습니다. 네, 종이님 1번 고맙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3월달 말과 4월달, 네? 요때에는 ETF에 대한 매매를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여기까지는 찾아내야지. 여기까지는 찾아내야지. 멋모르고 투자했다가 300원 빠지면 만주에 300원이면 300만원 눈 딱 감고 날리는 겁니다. 제가 지켜드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돈 지켜드린 거예요. 지금 밤늦게까지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것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되게 큰 거를 알게 된 겁니다. 너무 고맙죠. 신공님 짝짝짝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다. 짝짝짝 누르면서 오늘 방송 끝. 재밌으셨어요? 내일 밤에 또 들어오실래요? 내일 밤에 들어오신다 1번. 재미있었다 1번. 네. 오늘 요까지만 합시다. 나 목 아파 죽겠어. 뭘 야구를 이렇게. 내일 또 올게요. 이렇게. 근데 재밌잖아요. 제 팬클럽이 되셔야 됩니다. 클럽이라고 딱 써셨는데요. 클럽.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1번 올려주시고요. 1번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많이 들어봐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의아했던 부분 이해됐다라고 쫑이님이 올려주셨네요. 그죠? 네, 고맙습니다. 네. 네. 편한 밤 되세요. 크럼님이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회원님들, 유튜브에 들어오신 회원님들, 마찬가지로 편한 토요일 밤 되세요. 간혹가다 이렇게 방송 끝나고 나면은요, 맥주 한잔 생각이 탁 날 때도 있어요. 또 잠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맥주 한 잔을 마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막걸리 한 잔 정도. 술은 많이 못해요. 여러분들도 과음하지 마시고요. 내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일요일이니까 가볍게. 2020년 1월달 한번 조각해보자. 재미있게 한번 가보자. 그래서 내 돈을 따블에 따따블 500%, 1000%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3%, 5%씩 쌓아서 요거 올해 얼마 만들자.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소주 먹으면 너무 세니까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드시는 거 제시를 해드립니다. 어제 소부장, 김부장, 곽부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캐맥 한 잔 괜찮죠? 호스님? 네, 자신감 갖고요. 한 잔 드세요. 네. 그리고 내일 밤 10시에 또 열어드릴게요. 파이팅! 고맙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요거 들어오는 거 요것도 잊지 말아주시고요. 네. 많이 들어오세요. 제가 많이 잘 준비해서 종목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10만원 벌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벌면 되는 거죠. 네.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 존경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꼭 성공 투자 되셔야 됩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